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디자인은 디자이너에게.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굴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해운대 현대 하이페리온 64평형 현장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사이즈만 봐도 좀 큰 집이네 싶으실 것 같아요. 이 현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앞서가지고 현장 구경하러 가셔야죠. 가보시죠.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디자인은 디자이너에게. 요거 한번 모토로 걸고 가고 싶어요. 요즘에 저희가 인테리어 상담을 하게 되면은 스스로 디자인을 하시려고 하시는 고객님들이 참 많으신데, 내가 집을 꾸미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디자인도 존경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계획이 전혀 없이 오신 분들이 이 일을 힘들게 진행을 하고 있으십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분들은 정말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게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이러한 확고함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나는 이러이러한 색이 좋고 TV는 이렇게 해서 꾸미고 싶고 아예 정해놓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과 디자이너가 얘기할 때 하고 뭐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하고 차이는 굉장히 심하거든요. 뭐를 할지 모르시면 디자이너한테 맡겨주시는 게 어떨까요? 저희가 공용 공간에 대한 대부분의 계획을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저러 인테리어 포트폴리오를 많이 비교를 해보시고 저희 포트폴리오가 마음에 드셔서 저희한테 오셨잖아요. 근데 왜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와서 디자인이 방향이 완전 바뀌게 되는 경우가 생겨버리니까 결국에는 서로 그 디자인을 하면서 지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리고 디자인은 디자이너에게 맡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소 기본 이상급은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디자인한 것들이 저희 포트폴리오에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어느 하나 우리가 안 한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저희가 다 한 겁니다. 믿어주시고 맡겨주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만족하실 만한 디자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서두로 말씀드리고 오늘은 디테일 3개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즘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타일 디테일. 자, 타일 디테일 한번 가보시죠. 요 기둥, 아쉽습니다. 이 완전히 생짜배기 기둥입니다. 이거 지금 저희가 뭐 건드린 거 하나도 없이 굉장히 튼튼한 기둥인데, 자, 이 기둥을 요렇게 디자인화 했는데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타일과 타일을 만나는 이 부분 졸리컷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벽면에 타일을 많이 하다 보면 이러한 스위치의 위치, 보일러 위치 다른 데 갔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이 스위치의 위치가 어느 정도가 정말 괜찮냐 라고 했을 때 저희 회사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층고 2300을 기준으로 타일을 반을 나누고, 거기에서 스위치 커버가 이 매지선에서 1cm 또는 2cm 떨어지는 높이를 저희 회사에서는 지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 타일 끝에서 100이나 150, 그 라인에 있었을 때 가장 이쁘더라고요. 만약 얘가 어설프게 타일 줄눈에 위에 얹혀진다면 조그마한 차이가 굉장히 사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너무 가깝게 만들려고 하지도 말고, 그리고 얘를 또 이렇게 너무 당기게 되면 타일 작업을 할 때 이 부분이 너무 잘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조금 띄워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 타일 마감을 보여드렸고, 자, 여기 뒤에 여기 보시면 여기 타일로 되어 있는 부분에 가구가 쏙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가구를 매립을 할 때 여기 EP를 넣고 가구를 매립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이쁘지 않죠. 이렇게 딱딱딱딱 가구 문짝만 떨어지도록 만들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 가구 문을 내가 열었을 때 이 타일의 옆면이 노출된다는 거죠. 이 졸리컷을 만드는 이유가 이 타일의 옆면이 보기 싫어서 이쁜 부분만 보여드리려고 만드는 건데, 이 부분이 가구로 인해서 문을 다 가려진다고 해서 그냥 놔두게 되면 이렇게 가구 문을 열었을 때 여기 옆면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안쪽까지 졸리컷으로 들어가야 된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안에 졸리컷을 타일로 해도 되고 목공사로 해서 필름을 감아놔도 상관없는데, 결국 이번 현장은 저희가 이제 가구 자체를 옆면에 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타일을 밀어넣으면 가구에서 고정을 하다가 타일이 깨질 수 있겠죠. 그래서 목작업을 해서 졸리컷을 준비해 놓고 필름을 감아 놓은 상태에서 타일이 졸리컷으로 박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타일 디테일 알려드렸고요. 이제 천정과 벽면의 디테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천정 위로 쭉 한번 찍어봐 주세요. 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필름으로 마감이 되어 있던가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통 천정은 가성비 때문에 도배질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벽면의 경우에는 도장, 타일, 필름, 도배, 이렇게 보통 4가지를 많이 쓰세요. 그 중에서 이번 현장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필름, 그리고 여기 타일, 그리고 천정에는 도배,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데, 제가 위에 이렇게 고를 줘놨죠. 이 고를 줘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마감과 마감의 조인트는 안 보여지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절단을 했다는 것은 완제품이 아니고 만든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려줘야 선이 깔끔하게 나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천정에서 도배를 하고 벽면에 필름을 할 때 보통 천정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몰딩을 많이 돌리게 됩니다. 마이너스 몰딩을 하면 천정 끝에 마이너스 형태로 한 단이 올라가서 들어가 있는 형태죠. 자, 그렇게 되면 모든 천정에 마이너스 몰딩을 다 쳐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굳이 천정을 투피를 안 치고 원피로서 마이너스 몰딩의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라고 생각한 게 바로 요 위에 있는 골입니다. 위에 제가 4mm 딱 띄웠거든요. 4mm 띄우니까 천정을 말아놓고 필름을 말아놓으면서 선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졌어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깔끔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필름일 경우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하지만 타일일 경우는 조금 다르게 갑시다. 자, 타일일 경우는 도배를 태워서 이쁘게 자르는 걸로 갑시다. 왜냐하면 이 타일이 온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천정이 완벽한 수평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면 어느 기준선에 저희가 레이저를 이렇게 띄워놓고 타일을 붙이고 잘라서 붙이게 되는데, 요 타일이 절단면이 일자로 완벽하게 똑같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천정이 약간 휘어져 있다면 그걸 맞추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이러한 타일 마감 부분을 가리면서 도배로 덮어서 칼질을 해도 이 타일에는 기스가 나지가 않죠. 손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지금 굉장히 정돈된 마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타일을 할 때는 굳이 위에를 띄우거나 하지 마시고 바로 붙여서 마감을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두 번째 디테일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팬트리룸, 요즘에 시스템장으로 많이 꾸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자, 이 집의 팬트리 룸입니다. 짠. 이러한 팬트리 공간의 경우에는 여러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크게 보이면 창고 또는 드레스룸. 우리가 이 시스템장의 구성을 한번 보고 왜 이렇게 구성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걸 활용할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있는 요 선반들은 가구에서 다 문짝을 잘라가지고 엣지를 붙여서 만들어 놓은 제품입니다. 그때 맞춰가지고 치수에 맞춰가지고 재단을 하겠죠. 하지만 여기 세로 프레임 그리고 가구 문짝을 잡아주고 있는 이 틀들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성품이라는 거죠. 이 기성품을 어떻게 위아래로 조절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벽하게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옷봉을 달면 옷걸이가 달는 거고, 옷봉 없이 지금 이렇게 선반으로만 구성되면 드레스룸이 아니겠죠. 결국에는 여기가 창고화 된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미리 고객님께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다 꾸며놓은 상태에서 이 중간에 지금 선반을 하나 더 추가로 하시기로 하셨거든요. 이렇게 되면 추가금이 들게 돼 있습니다. 자재비는 뭐 얼마 안 들 것 같은데 결국엔 인건비예요. 다 만들어 놓고 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공간이 너무 휑하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물건을 넣을지 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수정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바꾸고 싶다 그러면 고객님 돈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 집 물건을 여기는 어느 정도 크기로 넣겠다 라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절을 뭐 하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결국에는 이거 조절을 하시다가 다시 부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 선반을 미리 촘촘하게 넣어놓고 나중에 선반을 빼가지고 안 써서 수납을 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더 낫지 않겠냐. 만약에 이거 한 방에 했으면 돈 추가금 없이 원하는 대로 선반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인테리어를 계획을 한다면 물건에 대한 치수를 꼼꼼하게 다 기록해 놓는 게 굉장히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건 디테일이 아니고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죠. 뭐 여기 선 김에 디테일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너트 같은 게 하나 보일 거예요. 이 너트를 돌리면 여기 메뉴에 있는 요 칸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높이를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됩니다. 이 부분이 아래쪽에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도 있죠. 돌려주시면 얘가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기본적인 작동 원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밑에서 위로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피스 하나, 둘, 이쪽에 세 개, 네 개 보이시죠? 이 피스를 풀면 이 선반이 빠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피스를 풀고 선반이 빠진 자리에 보면은 이제 육각렌치나 뭐 전동 드릴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걔를 풀게 되면 얘가 오르락내리락 하도록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실수를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너무 많이 풀어서 안에 있는 부속이 쏙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끄잡아 올릴 수가 없죠. 여기서 굉장히 큰 당황을 하시고 전화를 하시는데, 내가 조금 이런 쪽에 자질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하시고, 아니면 사람 부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시스템장까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저희를 최종적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다 비교를 하시고 고르신 거잖아요. 물론 나 골마 좋다, 그냥 막 골마한테 할란다 하고 오신 분들 있어요. 그분들 굉장히 제가 감사드리고, 제가 열과 성의를 다해서 그분들의 기대감을 맞춰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끝까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것에 꼭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디자인은 디자이너에게. 자, 바이바이.